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친밀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친밀하다라는 이 의미를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네?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네? 이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그 분노와 미움을 막 올리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왜 많냐고 하면 딱 떠오르시죠? 우리나라에는 유독 좋은 게 좋다라는 그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좋은 게 좋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뭔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어떤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암암리에 깔린 문화가 있죠. 강요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게 좋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게 좋으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좋은 게 좋다라는 그 규정 뒤편에서 피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냐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좋은 게 좋은 걸까요? 그죠? 우리가 아주 친밀하다, 친밀한다, 친밀하다의 극단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쪽 반대 극단에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돼요? 이 아주 친밀한 거에 해당하는 아주 친밀하지 않은 그 반대의 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친밀하다는 것의 의미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친밀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친밀함 속에는 좋은 것만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친밀함은 긍정적인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우리가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자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첫사랑이 있어. 그럼 우리가 첫사랑을 떠올릴 때 항상 뭔가가 아련하면서 무언가가 첫사랑은 뭔가 아름답다라고까지 느끼게 되면서 항상 뭔가 안개가 뿌옇게 있는데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아리아리한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늘 그 감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래요? 그 첫사랑은 긍정적인 것만 있다는 거죠. 그 첫사랑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첫사랑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표면적인 부분, 좋은 부분만 서로 상상하고 보여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본다거나 경험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이상화돼서 떠있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곱씹어봐도 긍정적인 그런 기분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첫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져서 2, 30년 살면서 산전수전 이렇게 나이 드신 엄마들 얘기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이다. 그러면 과연 그런 아리아리하면서 비 추적추적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아련한 그런 아름다운 기분이 떠오르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이 친밀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부부 관계에는 우리가 쇼윈도 부부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족 간의 관계도 싸우거나 아주 뭐 부정적이거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관계면 그거를 굉장히 사랑이 없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 관계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동화책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어야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뭔가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이런 이상한 기준을 우리가 각자가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끼리는 막 투적투적 싸우고 오만 짓을 다 해도 누구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어때요? 전부 그 구린 면은 다 없는 것처럼 다 밑에 꾹 눌러놓고 겉으로 좋은 모습, 아주 사랑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서로 진짜 친밀한 친한 모습만 막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 우주의 균형, 아까 설명했듯이 진짜 진정한 친밀함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부분도 꼭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관계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부분은 가족끼리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으나,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문제는 억눌러 놓는 게 아니라, 표면으로 웃으면서 그걸 억눌러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아주 그런 격한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 부정적인 부분을 진짜 까발려 놓고 가족들이 그걸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든 아니면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시 화해를 하든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가족은 정말 친밀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보통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진짜 친밀하다는 거는 그냥 겉으로 웃어주면서 친절한 척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맨날 입에서 칭찬만 하고 뭐 그게 친밀한 거에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친밀하다는 거는 좋은 모습 있고 그 좋은 모습 이면에는 좋지 않은 모습, 부족한 모습도 있다는 걸 함께 드러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정말 찐으로 친밀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도 어때요? 엄마, 아빠, 자식이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의 이런 점은 괜찮고 이런 점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쯤은 너무 이랬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아니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아니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나한테 행동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엄마 아빠의 이런 행동은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봤을 때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아니면 정말 슬픈 감정이 올라온다. 아니면 분노가 올라온다.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정말 솔직하게 나누고 표현할 수 있어야 그 가족이 진짜 정말 가슴 깊이 진정으로 친밀한 사이가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그 친밀하고 쿨하다는 거를 아주 또 자기만의 기준에서 생각해서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어때요? 20, 30년을 살아도 큰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30년을 살아도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아주 잘 기능하는 가족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잘 기능하는 가족이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이라면 왜 자꾸 그 가족 구성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표현을 못하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춘기에 드러난다고 하지만 사춘기에도 드러나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에 가서 부터 약간씩 그런 자식들이 바깥에서 인간관계를 하는데 트러블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갔었을 때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 몇 달 만에 바꾸고 또 바꾸고 쉬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가 우리가 뭐 못해준 거 없고 한 번도 지를 비난한 적도 없고 뭐라 한 적도 없는데 왜 쟤가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쟤를 그냥 가만히 놔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억울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그 가족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요. 진짜 큰 소리 난 적이 없고 그 집은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막 어떻게 비난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그 아이들이 왜 자꾸 바깥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또 취직해서 나갔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느냐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표면으로만 관계를 했던 가족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친밀함의 의미를 잘못 기준을 잡아서 뭔가 만약에 살면서 그 엄마가 내 자식이 컴퓨터 막 게임하는데 책상 위에 막 먹고 뭘 안 치우고 뭐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건강한 가족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여기에 이렇게 먹고 치우지 않고 쌓아놓으면 이걸 엄마가 치우게 되는데, 그럼 엄마가 기분이 안 좋고 되게 엄마도 피곤하다, 힘들기 때문에 네가 먹고 난 거는 네가 치워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에도 또 안 치웠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앞전에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치우고 나서 네가 게임을 하든지 해라. 지금은 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규정을 강화시키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뭔가 질서를 잡고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훈육이잖아요.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은 또 부모한테 이런 훈육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성을 기르면서 바깥에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연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족에는 부모님들도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는데 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은 안 해. 자기 입으로 절대 자식을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왜 얘는 먹고 치지를 않고 얘 계속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애가 왜 이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말없이 그걸 그냥 치우는 거죠. 애한테 비난은 안 했을 뿐이나 이민의 감정에서 오만 가지 엄청난 비난이 올라왔어. 그러면 제가 올라온 감정은 에너지 파동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걔는 뭔가 엄마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계속 받는데 원인을 모르겠어. 왜? 훈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뭘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계속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행동의 변화 없이 계속 어릴 때부터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